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에 나른함을 날려줄 유쾌한 시사수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호로록의 최지은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마이TV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생중계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 화면을 중계해드리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채널로도 생중계가 계속되고 있고요. 뉴스 호로록 보시고 생중계는 계속 이어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지난 정부 당시에 보수 정권에는 없는 투사가 되려고 정치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스스로 밝혔었죠. 싸움의 목적은 정권 교체인가라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할 정도로 거침없는 언행을 보여준 인물인데요. 오늘 뉴스 호로록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이분과 함께 전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7월 24일 수요일 뉴스 호로록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분의 통찰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별로 유쾌하거나 즐겁거나 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프로그램 컨셉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유쾌하고 뭔가 산뜻한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섞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예. 제가 좀 소환하는 역사적 기억들도 대체로 좀 우울하고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한 얘기 싫어하시는 분들 네. 보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라고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더라도 그런 어떤 불편한 기억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필요성이 그렇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있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치유하는 가장 좀 전공법이죠. 예. 가장 정통적인 방법,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 예. 그래서 뉴스 호로록이 이름은 뉴스 호로록이지만 좀 그걸 불편하더라도 좀 마주하는 그런 느낌으로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 가장 피곤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전우용 선생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정면 돌파하는 느낌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현안을 좀 짧게 여쭤보고 좀 사실 저는 이 단어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날이 왜 와야 하지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좀 뭐랄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긴 한데 어쨌거나 일단 현안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내정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진숙 씨 색깔론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나눴잖아요. 뭐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고 작품에 대해서도 나누기도 했었고 방통위원장으로 이진숙 씨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저는 뭐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도 사람 얘기는 잘 안 썼어요. 예. 쓰기가 어렵고 어려운 것보다도 사실 사람보다는 한 시대의 조류, 사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논문들은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 시대의 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좌우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 네. 위아래로도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수준이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데 수준보다 좌우가 더 중요하다. 예컨대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예.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면 수준 문제를 부차화해요. 그리고 수준 문제를 부차화하게 돼버리면 인격의 수준에서도 그레샴의 법칙이 작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적 수준이 높고 좀 인격적으로 좀 포용력이 큰 이런 사람들은 극단주의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우극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어져요. 예. 인간에 대한 예의가 사라지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좌냐 우냐로만 보이지 네. 그 수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씨가 네. 영화를 왜 근데 우리가 영화 기생충 그러면 네.
그 영화의 수준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좌파 영화인지 우파 영화인지를 따지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네. 보통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아카데미상을 준 거죠. 좌파 영화라서 아카데미상을 준 게 아니라 네. 수준 높은 영화라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수준이 안 보이고 좌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영화, 우파 영화,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면 본인도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좌우할 것 없이 극단주의가 지배하는 그 횡행하던 시절에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이제 유대인 학살, 그 다음에 시간으로 말하죠. 우리의 경우에 제주 4.3 이후에 한국 전쟁 중에 민간인 양민 학살, 그리고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문화대혁명,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졌던 네. 이제 킬링필드, 이런 사건들이 전부 극단주의가 저지른 사건이거든요. 이건 사람의 인격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좀 성향을 이제 인간이 저만 보이고 인간의 수준을 보지 않으면, 저만 있고 높낮이가 없으면 어느 수준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좀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사례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냐. 그 질문에 대답하기도 좀 부끄럽네요. 예. 네. 저는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인간에 대한 예의 부분의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관련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진숙 후보자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딱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예. 없어요. 남의 고통을 같이 느끼려고 하는 그런 연대의식도 없고요. 동정심도 없어요. 극단주의가 되면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요. 생기거든요. 그리고 예. 본인은 그거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더 위험해요. 본인의 질환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차이거든요.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고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것도 없으면 아니죠.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위험한 인물이다. 저는 뭐 어떻게 할지 뻔히 보여요. 이번에 이제 비슷한 좀 왜 이 정권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네. 정부 요직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물풍선이 자꾸 날아오니까 오물풍선을 보내는 곳에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원점 타격. 근데 그렇게 원점 예. 타격을 해버리면 북한은 북한대로 여기서 이제 그 삐라 보내는 곳, 네네. 대북 전단 보내는 곳에다 원점 타격할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건 전쟁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근데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느니, 뭐 힘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니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외경심,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이런 외경심이 없어요. 이게 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예. 참사, 오송 참사, 최상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죽음을 정치적 이해적 득실로만 판단하지 일단 애도하는 예. 그 마음 자체를 보여준 적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게 이제 이 극단주의의 심각한 폐단이다. 심각한 폐단이 아니라 정말 극단적인 폐단이다. 네. 이렇게 봐야죠.